안녕하세요. 인공신경망 시리즈 12번째이면서 4장에서의 네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경사하강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금까지 배워본 내용들을 다시 정리해보면 손실함수에 대해서 두 가지 있는 거, 오차 제곱합, 교차 엔트로피 오차가 있는 것을 배웠고, 이 손실함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중치를 설정해 나가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울기를 구해야 되는데 미분을 사용을 해야 되고 공식을 사용해 우리가 해석적인 방법으로 다 미분식을 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어, f의 x 더하기 h 빼기 fx 해서 빼기 나누기 h를 하는 요렇게 구하는 수치 해석 방법이 있어서 수치적인 방법이 있어서 이 수치 미분 방식을 구현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 개의 변수에 대해서 미분을 할 때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를 편미분이라고 했고 그 편미분한 거를 그 각 변수별로 편미분한 거를 모아 놓은 거를 기울기라고 했어요. 모아 놓은 벡터를 기울기라고 했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배워봤고요. 요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변수가 여러 개인 함수에 대해서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함수를 구현하는 거. 그레디언트 뉴메리컬 그레디언트 되었죠. 수치적인 방식으로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까지를 지난 시간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경사하강법이라는 거를 진행을 할 거예요. 경사하강법은 이 기울기를 이용을 해서 최소값을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자, 경사법 또는 경사하강법인데요. 최대값을 찾으면은 경사상승법이겠네요. 일단은 지금 우리는 최소값을 찾으니까 묶어서 경사하강법 디센트라고 이름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경사를 이제 기울기를 가지고 찾아가는 방법인데요. 요것도 그림으로 이렇게 단순화해서 보면 앞에서 그 화살표가 있는 방향으로다가 내려가는 모습으로 보여졌었었는데 어떤 지점을 하나를 잡고 요 지점에서 내가 최소값을 찾으려면 기울기를 구하는 거예요. 요 기울기가 양의 방향이면 음의 방향으로 그다음에 기울기가 많이 기울었으면은 많이 아니면 쪼끔 기울었으면 쪼끔 요만큼씩 x를 옮겨 봅니다. x를 옮겨서 다음 지점에서 또 기울기를 구하고 요 기울기만큼 이동을 한 다음에 이동을 한 거죠. 두 번째 이동을 해서 또 여기서 기울기를 구하고 이러다 보면 인제 기울기가 제일 작은 지점에 도착하지 않겠느냐 요런 방식으로 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거는 얼마만큼 이동을 하느냐를 정하는 부분도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경망에서는 손실함수가 최소가 되는 손실함수가 이제 함수인 거고 최소가 되는 매개 변수들 가중치들인데요. 요거를 사용할 때 경사하강법을 사용해서 최소값 값을 찾아갑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이렇게 단순한 함수가 아닌 복잡한 함수들에도 경사법은 현재 주어진 뉴런들이 갖고 있는 가중치들이 있겠죠. 요 가중치들의 다 각 기울기를 구하고 기울어진 방향으로 일정 거리, 요 일정 거리만큼을 이동을 해서 그다음에 다시 손실함수를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기울기를 구해요. 다시 기울기를 구해 가지고 손실함수가 작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다가 어 기울기에 맞춰서 그 각 가중치 값들이 커지거나 작아지는 거나 적당한 양만큼 이동하면서 함수의 값을 줄여 갑니다. 그런데 이 경사하강법은 보장된 방법은 아니에요. 항상 최소값을 찾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그림이 간단한 경우는 간단하더라도 이 그림조차도 간단한 이천 곡선조차도 우리가 시작점을 여기서 시작을 해서 요 지점에서 시작을 해서 기울기가 여기서 구하면 요렇게 요 내려가는 방향으로 구해지겠죠. 그럼 요쪽으로 가 버려서
찾아낸 값이 요 최소 지점이 돼 요쪽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은 국지적인 최소값, 부분 최소값이긴 하지만 진짜 최소값인 여기를 못 찾을 수도 있어요. 이 경우는 이제 초기 값의 위치에 따라서 찾기도 하고 못 찾기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어떨 때는 너무 성큼 가다가 이렇게 건너뛰어져 버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요것도 인제 최소값을 못 찾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 요인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최소값이 인제 보장할 수 없다.'라는 거를 인지를 해야 되는 거가 있고, 그다음에 함수의 극소값 안정점이 되는 위치에 기울기가 0이 돼 버리는 거. 기울기가 0이 되면 여기가 최종인 줄 아는데 그림처럼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요 방향에서 보면은 기울기가 0일 거예요. 요거는 인제 최대점이 만났기 때문에 요 지점에서 보면 여기도 기울기 이 방향 이쪽 방향으로도 기울기가 0 이고 이쪽 방향으로도 기울기가 0 이고, 그치만 여기가 최소값은 아니죠. 더 내려가 봐야 되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0인 위치를 찾았다고 해 가지고 항상 결과를 장담할 수도 없고, 그 외의 이유로도 어 경사한가법이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요 점은 알아두어야겠습니다. 자, 이제 경사하강법을 수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 볼게요. 앞서 우리 f는 x0, x1 요런 식으로 돼 있었던 펑션 2가 x0의 제곱 더하기 x1의 제곱이었었죠. 요런 함수가 있다면 요 부분에서 경사하강법을 구한다라는 거는 계속 그 말로 표현을 할 때 그랬었잖아요. 어떤 자리에서 어 기울기를 구해서 해당 변수에 대한 미분값, 편미분, 요거는 x0에 대한 미분값이 있는 거죠. 미분값이 있어서 요 미분값을 일정 양만큼, 요걸 학습률이라 그래요. 에타라고 하는데, 일정 값만큼 미분값 기울기만큼을 방향과 일정 양만큼을 이동을 하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미분값이 양이면 양의 미분값일 때 음의 방향으로 간다 그랬었으니까 반대 방향으로 옮겨 줍니다. 그러면 위치가 바뀌었죠. 지금 x의 위치가 바뀌었잖아요. 그 위치에서 또 이 작업을 반복을 해요. x1 두 번째 변수에 대해서도 x1에 대해서 미분한 것만큼 학습률을 정의해 줘 가지고 이동을 합니다. 자, 요렇게 하는 거를 이제 경사하강법이라고 해요.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고, 공식으로는 요렇게 x의 n에 대해서 x의 k에 대해서 x 현재 xk에다가 에타만큼을 학습률을 곱해 주고, 그 함수의 해당 변수에 대해서 편미분한 값을 곱해서 이동해 주는 식으로 구해 가게 됩니다. 자, 변수의 개수가 늘어나더라도 편미분 값으로 구성된 기울기를, 이게 지금 두 개인 경우만 보여줬지만 여러 개가 돼도 동일하게 진행을 하면 되고, 학습률은 0.01, 0.0001 같이 사전에 정의를 하는데, 이건 하이퍼 파라미터의 영역에 속하게 되고요. 그 대신 이게 적절한 학습률일 때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이 가능합니다. 자, 요거를 이제 코드로 한번 표현을 해 볼까요? 자, 함수명은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할 거예요. 여기에 필요한 부분은 어떤 함수를 할 건지, 그다음에 초기값이 필요할 거고, 학습률이 필요하고, 몇 번 반복할 건지 스텝 넘버 요렇게 정의가 됩니다. 자, 스텝 넘버 반복할 횟수만큼 for 루프 돌릴 거고요. 반복 횟수. 자, 그레디언트를 구해야겠죠. 우선 기울기를 구하고 미분을 수행을 하고, 이건 뉴메리컬 그레디언트에다가 우리 받은 함수 f값과 지금 처음에는 초기값 x를 넘겨서 받고, 그러면은 지금 그레디언트만큼 우리가 x0의 경우는 x0에다가 마이너스 학습률 거기다가 어
미분한 값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미분한 값이 그래드가 미분한 값이 들어있는 거고 요 LR은 학습 에타예요. 에타를 학습 러닝 레이트라고 해요. 곱해서 그만큼을 빼는 거 마이너스 이퀄이면 자기 값을 그렇게 갱신을 하는 거죠. 이게 벡터 어레이더래도 각각의 요소별로다가 한꺼번에 계산을 하니까 한 번의 계산으로 해결이 되고 요 값을 돌려주면 됩니다. 반복을 한 다음에 그 옮겨진 위치 지금 내가 찾은 최소값의 위치를 보여줄 거예요. 여기까지를 한번 식으로 입력해 볼까요? 자, 경사법 그레디언트 디센트 함수를 지금 작성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레디언트 디센트 하강법에 대해서 필요한 거는 f 그다음 함수가 필요하고 초기 값이 필요하고 러닝 레이트와 몇 번 반복이 필요하다고 를 하고 그다음에 초기 값을 이제 x에다 넘기고 몇 번 반복할 거냐 스텝 넘버만큼 반복을 하겠죠. 스텝 만큼 반복을 하고 그레디언트는 어떻게 구하냐? 뉴메리컬 그레디언트. 우리 요 뉴메리컬 그레디언트 함수 만들었으니까 요거만큼 반복을 할 거예요. 뉴메리컬 그레디언트인데 뭐가 처음에 필요하냐? 함수가 우선 필요해요. 함수는 f로 받았고 그다음에 x 값을 넣어 주겠죠. 그러면 기울기 요 x 모양 형상을 한 기울기를 구해다 줄 거고 자, 이제 요거만큼 x를 이동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학습률만큼 곱하기 지금 그래드만큼 각각의 벡터의 위치에는 x에 대응하는 기울기가 편미분 값이 있을 테니까를 빼준 거. 빼서 자기 자신의 값에다가 환산을 한 거. 요거를 지금 100번이면은 100번 반복을 하고 마지막 x를 이제 이동된 결과 x를 알려주는 거가 함수가 되어 있어요. 자, 요렇게 함수를 만들어 봤고 앞서서 우리 요 함수 펑션 2라고 정의했었던 요 함수의 최소값을 경사하강법으로다가 구할 수 있는지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죠. 그러려면 펑션 2를 정의를 하고 요거에 대해서 초기 값을 정의해 주고 그레디언트 디센트에다가 펑션 2 init x 초기 값 x를 넣어 주고 -3 하고 4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습률 0.1에 대해서 넣어 주고 실행을 했더니 자, 요 결과를 보니까 2에 -10승이 들어 있죠. 요쯤 되면 0.0000 0이 10개라는 소리잖아요. 10개 여기 0이 10개 있는 1이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수예요. 그러니까 뒤끝에 요렇게 붙어 있으면 거의 0에 가깝게 왔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최소값을 찾은 거죠. 최소값을 잘 찾은 거고 요 그림을 이제 참고로 보면 요게 히스토리를 남겨가면서 이 수행을 하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함수를 조금 바꿔서 수행을 할 때 디센트 함수를 조금 바꿔서 그 이력점을 남겨 놓고 그걸 점으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미분값을 해서 이동을 하고 두 번째 미분값을 해서 x가 이동을 하고 x0가 요만큼 이동하고 x1이 이만큼 이동하니까 벡터로서 이만큼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 폭이 시간이 지나면서 기울기가 얕아지니까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작아지고 되게 마지막에는 조금씩 이동을 해 가면서 처음에는 성큼성큼 기울기가 크니까 성큼성큼 이동을 하다가 수렴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요것도 한번 이제 실습으로 살펴볼게요. 자, 펑션 2는 지금 4.4.1.2에서 이미 정의가 돼 있고 자, init x도 -3, 4로 그다음에 4라는 지점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처음에는 함수를 줘야 되니까 펑션 2를 주고 그다음에 init x는 지금 다시 정의를 했으니까 init x를 주고 그다음에 러닝 레이트가 세 번째 인수거든요. 러닝 레이트에 대해서는 0.2를 줘 보래요. 원래 디포트 값은 0.01이었는데 그보다는 하나 큰 0.1을 줬어요.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 봅니다. 실행을 했더니 0에 한없이 가까워져서 만족스럽게 작업이 된 것 같아요. 자, 이때 이 문제에서 보면
학습률을 다르게 수행을 해 보자라고 돼 있는데요. 자, 다른 거 바꿔 줄 필요 없이 초기값 그대로 두고 학습률을 10 으로 했어요. 자, 그랬더니 이 결과는 엄청 큰 값이에요. 요거는 2의 10 승이니까 13 번째 자리까지 올라가니까 굉장히 큰 값이 돼서 이거는 발산이 돼 버렸다. 데이터가 수렴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는 요번에는 되게 작은 값을 줘 볼 거예요. 0.00001 요렇게 수행을 했더니 값이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원래 -3 하고 4 였었는데 거의 움직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적절한 학습률을 구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앞서서 그 그림 옆에 있었던 그림 부분인데요. 요 그림 지금 동그라미는 없지만 그림 부분인데, 요 그레디언트를 할 때 히스토리를 구해요. 히스토리를 해서 그 히스토리에 매 x 카피를 해 가지고 히스토리를 더해 주고 있죠. 그러면 내가 x의 위치가 이동이 어떻게 됐었는지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요런 식으로다가 이동된 위치를 보여주는 그림으로 그려 봤습니다. 자, 방금 봤었던 것처럼 경사하강법에서 학습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학습률이 너무 크면 발산이 돼 버리고 작으면 갱신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까지 살펴봤어요. 요렇게 이제 경사하강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드디어 신경망에서 우리가 신경망 로스 함수가 손실 함수가 목표 함수고, 가중치가 이제 매개 변수가 되는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의 적용해서 사용을 할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 시간 또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